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들은 사연인데요.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하더라고요. 주인공은 32살 은지라는 여성분이에요. 은지는 3년 동안 사귀었던 회사 동료 준혁과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돌리면서 은지의 마음은 하루하루 설레기만 했죠. 준혁은 은지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은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사람. 결혼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같이 고민해주던 모습에 은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은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혼식 당일 가을 햇살이 예식장 통유리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은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메이크업 선생님이 마지막 손질을 해주고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대던 그 순간. 식장 입구에서 조금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은지의 친구 수연이가 황급히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은지야, 저기 민우가 왔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민우. 5년 전에 헤어진 전남친이었죠. 은지는 민우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민우가 나타난 거예요. 왜 왔대? 은지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수연이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축하한다고 왔다는데. 은지는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는데 벌써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식이 시작되기 전 은지는 몰래 커튼 틈으로 식장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민우를 발견했죠. 정장을 입고 하객들 사이에 앉아있는 민우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 초대받은 하객처럼 말이죠.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우와의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그는 은지가 26살 때 만났던 남자였어요. 처음엔 다정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우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데이트 비용을 항상 은지가 내야 했고 자기 일이 바쁘다며 약속을 자주 어겼어요. 은지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라며 오히려 위로를 요구했죠. 결정적으로 은지의 친구들 앞에서 은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때 은지는 깨달았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존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과감하게 헤어졌어요. 그럼 민우가 지금 은지의 결혼식에 나타난 거예요. 식은 무사히 진행되었어요. 은지와 준혁이 입장하고 주례 선생님 말씀이 있었고 서로 사랑한다는 서약을 나눴죠.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간에는 은지도 준혁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됐어요. 뷔페장에서 민우의 행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담기 시작했죠. 접시 3개를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서 랍스터, 스테이크, 초밥, 파스타를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다른 하객들이 민망한 듯 쳐다볼 정도였죠.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더 가져왔어요. 디저트 코너에서는 케이크를 한 판 가까이 먹었고요. 은지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초대받은 사람 맞아? 민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본 은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늘만큼은 참기로 했어요.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쯤이었어요. 은지의 어머니가 축의금을 정리하고 계셨죠. 한 장 한 장 확인하면서 장부에 기록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셨어요. 이게 뭐지?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겉봉에는 축 결혼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민우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권 5장이 들어 있었어요.
50만 원.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이거 진짜 돈 맞니? 은지가 다가가서 돈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건 장난감 돈이었어요.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가짜 돈. 색깔도 이상하고 만져보면 재질이 확연히 달랐어요. 은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럴 수가 있나? 친구 수연이가 옆에서 그 돈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이거 완전 가짜잖아. 민우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은지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은지는 호텔 방에서 그 가짜 돈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준혁이 옆에서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은지야.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은지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민우가 은지의 가장 행복한 날에 나타나서 일부러 이런 모욕을 준 거였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 발견하게끔 교묘하게 말이죠. 준혁아, 이건 너무하잖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은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알아. 정말 너무한 짓이야. 하지만 우리가 화내고 속상해하는 게 오히려 저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닐까? 우리 행복한데 신경 쓰지 말자. 준혁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은지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치사하고 비열한 짓이었거든요. 은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민우의 얼굴과 그가 했던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죠.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우와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민우는 자상한 척을 잘했어요. 은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고 데이트할 때도 에스코트를 잘 해주는 듯 했죠. 하지만 그건 처음 몇 달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은지가 저녁을 사주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었고 은지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나한테 왜 말해? 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은지의 생일날에는 약속을 잊어버렸다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죠. 가장 상처받았던 건 은지의 친구들 앞에서 은지는 좀 둔해서 뭘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라고 말했던 순간이었어요. 친구들이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우는 웃으면서 농담처럼 넘겼죠. 그날 은지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민우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는 돌아섰죠. 그게 5년 전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준혁에게 말했어요. 신혼여행 일정 좀 미뤄도 될까?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은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민우한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제대로 해결하고 떠나고 싶어. 사실 은지는 그동안 참는 걸 너무 잘했어요. 민우와 사귈 때도 다른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참았죠. 내가 참으면 되지 뭐 하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자신의 결혼식에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나타나서 가짜 돈을 넣고 음식이나 실컷 먹고 간 그 뻔뻔함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준혁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 말에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혁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은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은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민우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주겠어. 은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민우가 한 행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돼. 은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모욕감.
이 모든 감정들이 은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준혁이 커피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일단 예식장에 연락해서 CCTV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볼까? 응,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하객 명단도 다시 확인해야 해. 민우가 정말 초대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은지는 가짜 돈 봉투도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지문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은지는 민우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깨닫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싶었죠. 다음 날 은지와 준혁은 예식장을 찾아갔어요. 지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지배인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죠. 가짜 돈을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배인은 흔쾌히 CCTV 영상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민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입구에서 축의금을 내는 장면, 뷔페장에서 음식을 담는 장면, 심지어 다른 하객들이 민망해하는 표정까지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은지는 그 영상을 USB에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사진도 다시 확인했어요.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들 중에 민우가 찍힌 것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뷔페장에서 음식을 산더미처럼 담고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죠. 은지는 친구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결혼식 때 민우 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증언 좀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다들 어이없어 하면서 얘기했어.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증거는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식장 지배인이 보여준 CCTV 영상은 생각보다 더 명확했어요. 시간대별로 정리된 영상에서 민우의 동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오후 2시 15분 민우가 예식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능글맞았어요. 축의금을 받는 데스크로 다가가서 봉투를 건넸죠. 접수하시던 분이 공손하게 받아서 축의금함에 넣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2시 40분경 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우는 뒷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줄의 말씀이나 신랑 신부의 서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죠. 그리고 3시 20분 본격적으로 뷔페가 시작되자 민우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음식 코너로 향했어요. 다른 하객들은 차례를 기다리는데 민우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갔죠. 접시를 3개나 들고 이것저것 담는 모습, 다시 와서 디저트를 산더미처럼 가져가는 모습까지. 은지는 영상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수연이가 보내준 메시지에는 하객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은지의 대학 동기였던 미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그 남자 봤어. 뷔페에서 음식 담는 거 진짜 심했어. 다른 사람들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담더라고. 옆에 있던 어르신이 좀 양보해달라고 하셨는데도 무시하던데. 은지의 직장 선배였던 경민 씨도 증언을 보내왔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초대받은 사람 같지 않던데. 행동거지가 너무 이상했어요. 식 끝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신랑 쪽 하객이었던 분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신랑 회사 동료인데요. 그 남자분 때문에 좀 불쾌했습니다. 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식 내내 한숨 쉬고 스마트폰만 보더라고요. 축하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민우의 행동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가 명확해졌어요. 은지는 이 증언들을 모두 문서로 정리했어요. 날짜, 시간, 증언자 이름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죠. 은지는 민우의 SNS도 확인해봤어요.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민우의 계정은 여전히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민우는 은지 결혼식 당일 저녁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옛날 사람 결혼식 갔다 왔는데 키읔키읔키읔 음식은 맛있었음. 뷔페 제대로 털고 옴 키읔키읔. 은지는 그 글을 보고 정말 기가 찼어요. 심지어 자랑하듯이 올린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댓글에 민우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너 진심 키읔키읔키읔 축의금은 냈어? 라고 물었고 민우가 당연히 냈지 키읔키읔라고 답한 거였어요.
은지는 그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민우의 다른 게시물들도 확인해봤죠. 민우는 평소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친구 결혼식, 동창회, 각종 모임에 가서는 음식만 실컷 먹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 댓글을 보니 친구들도 반쯤은 민우를 비웃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민우 너는 진짜 키읔키읔키읔 같은 식으로요. 은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은지는 법무법인의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변호사 선생님께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 선생님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가짜 돈을 진짜 돈인 것처럼 속여서 봉투에 넣었으니까요. 게다가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무단으로 참석해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절도죄로도 볼 여지가 있고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CCTV 영상, 하객 증언, SNS 게시물, 가짜돈 현물까지. 이 정도면 승산이 아주 높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민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은지는 마음을 정했어요. 끝까지 가보자.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준혁도 옆에서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은지는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였죠. 5년 만에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민우 씨, 저 은지입니다. 제 결혼식에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와주셔서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축의금 봉투 안에 가짜 돈을 넣고 가신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실제 축의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우가 뭐라고 답장할까? 사과할까? 아니면 발뺌할까? 30분쯤 지나서 민우의 답장이 왔어요. 키읔키읔키읔 뭔 소리야? 나 50만 원 넣었는데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식 음식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키읔키읔. 은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나 발뺌하는군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였어요. 은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민우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진짜 50만 원 넣었다니까? 네가 헷갈린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바꿔친 거든가? 나한테 왜 그래? 은지는 차분하게 답장했어요. 민우 씨, 저는 지금 가짜 돈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봉투에는 당신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고요. CCTV에도 당신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자 민우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고작 몇십만 원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렇게 째째한 사람이었어? 은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는 거죠. 째째한 게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제대로 사과하세요. 민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마 은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었죠. 곧 후회하게 될 텐데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우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은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죠. 민우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한 거예요. 먼저 민우와 공통 친구였던 사람들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기였던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재훈아, 나 은지야. 민우 얘기 좀 해도 될까? 재훈이는 민우와 여전히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은지가 상황을 설명하자 재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진짜? 민우가 그런 짓을 했다고? 응.
증거도 다 있어. CCTV 영상이랑 가짜 돈까지. 재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민우 그런 애야. 우리도 알아.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은지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알렸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증거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였죠. 은지야, 미안해. 우리가 민우를 제대로 몰랐나 봐. 네가 고소하는 거 당연한 거야. 하나둘씩 민우의 평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민우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5년 전 헤어질 때 민우가 다니던 중견기업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었거든요.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민우는 여전히 그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은지는 고민 끝에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물론 신중하게 작성했죠. 안녕하세요. 귀사 직원 김민우 씨의 최근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결혼식을 올린 사람입니다. 김민우 씨는 초대받지 않은 제 결혼식에 참석하여 가짜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귀사 직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며칠 후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민우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해요. 승진 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이런 비윤리적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민우에게는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은지는 우연히 민우의 SNS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죠. 민우는 자신의 인스타에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자주 올렸거든요. 은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여자친구한테까지 알려야 하나?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여자친구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이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은지는 민우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서 DM을 보냈어요. 정중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최근 결혼한 사람인데요. 민우 씨의 행동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보내줬어요. CCTV 영상, 가짜 돈 사진, 민우가 SNS에 올린 자랑 글까지. 여자친구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저도 몰랐어요. 민우가 이런 사람인지. 며칠 후 민우의 SNS에서 여자친구 사진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아마 헤어진 것 같았어요. 은지는 마지막으로 민우의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민우 어머니의 연락처는 예전에 사귈 때 알게 됐던 거였죠.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저 은지입니다. 오래전에 민우와 사귀었던 민우 어머니는 은지를 기억하셨어요. 아, 은지 씨? 어머,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은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우가 결혼식에 와서 한 행동, 가짜 돈, 그리고 뻔뻔한 태도까지. 민우 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우리 민우가 그럴 리 없는데 하지만 은지가 증거들을 보내드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럴 수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네요.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하셨어요. 은지는 어머니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며칠 후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까지 연락했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은지는 답장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요. 드디어 은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첨부했죠. CCTV 영상, 가짜 돈, 현물, 하객 증언서, SNS 게시물 스크린샷, 그리고 민우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까지. 경찰관이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민우는 당황한 듯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진짜로 고소한 거야? 너 미쳤어? 은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민우는 계속 발뺌했다고 해요. 저는 진짜 돈을 넣었어요. 누가 바꿔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죠. CCTV에 찍힌 그의 모습, 봉투에 적힌 그의 필체, 그리고 무엇보다 SNS에 본인이 직접 올린 자랑 글까지. 경찰은 민우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차례였죠. 검찰 조사를 앞둔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은지를 만나자고 했어요. 은지는 준혁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민우를 만났죠. 민우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회사에서 경고받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가족들한테까지 혼나고 나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은지야, 아니 은지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민우는 머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은지는 그 사과가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과하는 건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거죠?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지가 계속 말했죠. 민우 씨는 제게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 메시지 보냈을 때 그때 제대로 사과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민우 씨는 발뺌하고 오히려 저를 탓했잖아요. 민우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고소 취하해줘. 내가 돈도 갚을게. 제발.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민우 씨는 제대로 된 교훈을 받아야 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선 민우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죠. 저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였어요. 가볍게 웃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고인은 가짜 돈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진짜 돈으로 바꿔주려고 했어요. 검사가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왜 피해자가 연락했을 때 바로 사과하고 진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지는 증인석에서 차분하게 진술했어요. 민우 씨의 행동은 명백한 악의가 있었습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을 넣고 SNS에 자랑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계획된 모욕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우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민우의 친구들도 몇 명 와 있었는데 모두 안타까운 표정이었죠.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어요.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어요. 판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민우는 피해자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고 무단으로 참석하여 가짜 화폐를 진짜 화폐인 것처럼 속여 축의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사님이 계속 이어갔어요.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SNS에 자랑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합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벌금은 그렇다 쳐도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게 충격이었던 거죠. 은지는 법정을 나오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어요. 준혁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죠. 수고했어, 은지야. 판결 이후 민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민우는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범죄 경력을 밝혀야 했고 면접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결혼식에서 가짜 돈을 넣었다고요? 면접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겠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민우 곁을 떠났어요. SNS에서 민우를 팔로우 해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모임에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졌죠. 민우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직장도, 인간관계도, 신용도.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은지와 준혁은 뒤늦게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으로 2주간의 여행이었죠. 파리의 거리를 걷고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마시고 스위스의 알프스를 바라보면서 은지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민우와의 싸움, 재판 준비,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준혁이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행복한 일만 하면서 살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신혼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은지는 일상에 충실했어요.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준혁과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주말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영화도 봤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은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요. 어느 날 은지는 서랍 속에 보관해두었던 가짜 돈 봉투를 꺼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증거물로 돌려받은 거였죠. 한동안 그걸 보고 있던 은지는 결국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그건 단순한 가짜 돈이 아니라 은지가 견뎌낸 시간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도 지나갔어요. 은지는 친구 수연이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연이가 물었죠. 민우 소식 들었어? 요즘 진짜 힘들게 산다던데. 은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민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은지의 삶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글쎄,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거겠지.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한 거. 은지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배웠어. 잘못된 일에는 제대로 맞서야 한다는 걸.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은지는 정말로 과거를 놓아버렸어요. 민우는 결국 서울을 떠났다고 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거죠. 아는 사람들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고 새 출발을 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전처럼 SNS에 일상을 올리지도 않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우의 어머니는 한동안 은지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은지는 어머니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민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민우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도요. 은지는 가끔 생각해요. 민우가 이 일을 계기로 진짜로 변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을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그건 더 이상 은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은지는 회사 후배에게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선배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잘못했는데 제가 참아야 할까요? 은지는 후배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참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 그게 너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야. 은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예전에 은지는 항상 참았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문제가 커질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잘못된 일에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도요. 물론 복수나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거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은지는 이제 더 강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은지를 준혁은 더욱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은지와 준혁의 삶은 평온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가고 부모님 댁에 들러 안부를 여쭙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었죠.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민우의 일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어느 봄날 은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은지는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였어요. 잘못된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선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하게 맞섰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은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준혁이 뒤에서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좋아서. 은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은지는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식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일어난 황당한 일이었지만 은지는 당당하게 맞섰고 결국 정당한 결과를 얻어냈어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맞서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물론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법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민우 같은 사람도 있지만 준혁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곁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